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2년 8년 전이죠. 유시민 노회찬 저공비행 8회 법조마피아 편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영상을 최근 다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은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만행들을 아직까지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 전 권력 분산 문제라고 보는데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를 아젠다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예컨대 이제 권력이 바뀐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1년 내로 하지 않으면 전 1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검찰에 줄 설 거다.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확실히 능력 있는 독종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5년간 대통령과 함께 간다고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보면 법무부 장관 뭐 할 때마다 검찰에서 이제 옷을 벗겠다라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빨리 옷을 벗으라 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옷을 벗으시라. 그런 걸 벗으시라 그러고 그걸 빨리 가서 변호사 하셔서 돈 많이 버시라고 나가시면 되죠. 나가시게 해드리고 검사장의 상당수를 정말 묵묵히 일하는 수사검사들, 특수부 수사검사 이런 분들을 발탁 인사하게 되면 이 물이 바뀝니다. 고도의 차한 전 의원님이 안 계신 지금의 정의당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맑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마어마한 검찰의 만행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목소리 내시는 점 정말 든든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유시민 이사장님도 정말 든든하면서도 총선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 분의 법조 마피아 편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맹반격이 시작된 상황이죠. 오늘 오후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석열한테 공개 질문을 한 건데요.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맞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왔는지, 그리고 판사 약 3,000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질문한 건데요. 만약 여기서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고요. 한마디로 저렇게 재판부 정보 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건 곧 사찰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할 때 공소장에도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해서 정보 수집하는 행위를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거고요.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법리를 다퉈야지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신념을 조사해선 안 되는 것이고요. 애초에 그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검사가 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판사 개인 신상 털고 신념 조사해서 그래서 공소 유지라는 거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사 개개인의 신상 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수집해서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법 연구에 가입 여부, 신념,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성이 더욱더 가중되는 걸 지적했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 본인이 스스로 셀프 인증을 한 윤석열을 보면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 보인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죠. 게다가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한테 이런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건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될 것임을 지적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합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수세에 몰린 윤석열,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탄희 의원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징계, 형사처벌, 국가배상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상태고 판사 사찰에 대한 형사처벌과 판사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여부는 사실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야 할 일이고요. 공무원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인 징계취소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불법이고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과 그게 기초한 법령에 따라 각기 자신에게 부여된 직책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검찰은 활동해야 된다는 걸 간략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들을 벌여왔는지, 심지어 그런 상황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하고 이를 계기로 판이 싹 갈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MB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언급을 하며 이 사찰 기관들은 사찰을 통해 얻은 정보로 온갖 추잡한 공작을 수행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보기관의 이러한 사찰은 엄금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 범정 활동은 그동안 국민들한테 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것이죠. 범정의 사무에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 세평,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논란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씨가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 제기했던 이의 신청이 모두 기각돼서 마무리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수년간 반복된 표절 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조국 그 일가를 전부 다 건드려서 어떻게든 실형을 찾아내려 안간힘을 쓰던 모습을 보며 경악을 했고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전두환급 발상, 대역 죄인,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두관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솔직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악연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한규 민주당 법률 대변인도 앞서 영상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미연 판사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러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오히려 조선일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 내서 사회 정의가 바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스타즈, 참자유청년연대 어떤 식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준비 중인지 틈틈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